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151대를 추가 설치해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고 40대 이상 여성들도 콧벌이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전업주부의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잇몸병을 가진 임신부일수록 37주 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조산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신부의 구강 관리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습관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151대를 추가 설치해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가 한 대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44곳과 새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된 33곳에 77대를 설치하고 이미 CCTV가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70넉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CCTV가 있으면 학교폭력이나 유괴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설치된 CCTV의 경우 위협을 느낀 어린이가 CCTV에 달린 벨을 누르면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 19,000여 건 중 11,700여 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 정도인 1,600여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5,600여 건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로 나타났는데 친부모인 경우가 75.5%, 계부모인 경우가 4%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고 40대 이상 여성들도 콧벌이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전업주부의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은 708만 5천여 명으로 1년 새 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전업주부의 수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0년 638만 명에서 2013년 730만 명으로 13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중에는 산후 우울증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시적인 우울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산후 우울감은 기혼 여성 10명 중 9명이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악화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7개월 된 아들을 내던진 엄마,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져 숨지게 한 엄마,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산모는 지난해 고작 324명, 한 해 신생아 수가 43만 5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 치료를 받는 셈입니다. 핵가족화로 산모의 육아 부담이 커졌는데도 산후 우울증을 육아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 현재는 부모님 또는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육아에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핵가족화가 되면서 오히려 엄마들이 더 힘들어준 시대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후 우울증도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보건소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산후 우울증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대한 추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집안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사회보호망은 구멍난 채 속수 무책인 상태입니다. 숨진 신원영 군의 학대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도 2년 전이었지만 부실한 제도와 주변의 관심 부족으로 누구도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거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잘못했어요. 지금 반성하세요? 네, 제가 벌 달게 받겠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뒤늦게서야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친권을 제한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전담팀을 만들어 범죄 유형별로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신고 의무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전담 경찰 인력을 확대 재편성하는 한편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신체적 폭행 흔적 등 외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강제 수사가 어려운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오지선다와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 교과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험 없이 수업 시간 발표나 토론 참여, 혹은 과제물만으로도 내신 성적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학생 참여 중심의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 지필고사를 생략하고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100% 수행평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엄마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험평가로 그 점수 내는 것도 아까 엄마가 좀 이렇게 뭐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들여서 노력도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당 못하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교육계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신에 반영이 되는 만큼 그게 객관적이지 못하면 또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있어야 되는데. 새 평가 방식은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내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신체 길이에서 다리 길이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한국인의 인체지수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상 남성의 절반가량이 체질량 지수 25 이상, 비만이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18.5에서 22.9가 표준 범위, 23에서 24.9는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평가됩니다. 30대 남성들의 경우는 잦은 회식, 그다음에 야식 문화, 그리고 운동량과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만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 30대 비만 비율이 20%, 50대 39%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지만 남성보다는 양호했습니다. 키는 10년 전과 비교해 전 연령대에서 남자는 평균 5에서 7.6cm, 여자는 3.7에서 6.5cm가량 커졌는데 재미있는 점은 신체에서 다리 길이의 비중을 봤더니 남성은 예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다른 식습관이 유력한 이유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성들의 식단이 과거 탄수화물 위주에서 단백질과 칼슘 식품 섭취 위주로 서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엄마와 떨어지는 게 익숙지 않은 4살 나경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 작은 손목에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찹니다.
아이가 엄마를 외치면 전화가 걸리고 항상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데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엄마도 안심입니다. 집에서는 홈 CCTV에 도움을 받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잠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나 그럴 때 애기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하고 볼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맞벌이 여성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육아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IT 기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단말기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나 가사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미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으로 신청하면 도우미가 집에 찾아와 일손을 덜어줍니다. 유모차 등 비싼 아이용품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 제품을 회사가 수거한 후 수리와 세척 작업을 거쳐 재판매하기 때문에 세균 등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 국민 266명 가운데 1명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발병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몸 안에 베타카테닌 단백질이 쌓이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액신이라는 물질이 이 단백질을 분해해 암 발현을 막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로 탄키라제 효소가 과다 분비되면 액신이 감소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은 탄키라제 분비를 억제시켜 액신 감소를 막고 결과적으로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뛰어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고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약물은 화학 항암요법으로서 부작용이 상당히 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물질은 선택적으로 탄키라제를 저해함으로써 아마도 부작용이 적고 연구진은 후보 물질을 제약업체에 이전해 상용화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임상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요즘 춘곤증으로 고생하기 쉬운데 봄이 지나고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등 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휴식을 취했어도 극심한 피로감이 줄지 않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만성피로인데 중요한 건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심한 빈혈, 갑상선을 비롯한 내분비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은 극심한 피로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만성피로,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병적인 피로가 아닌 다 검사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무리한,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되고 운동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걸 풀지 못한다든지.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중추신경계 이상 등이 거론됩니다. 치료는 약물과 상담, 인지행동 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대략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태. 방치 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심 배식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배식하기 전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명단을 보고 꼼꼼히 식단을 챙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견과류나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갑각류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사를 줄 때나 간식을 줄 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100명 중 7명이 달걀과 땅콩 등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식품 알레르기는 흔한 질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 알레르기에 특효가 있는 비피더스균을 한국인 신생아의 장에서 찾아냈습니다. 비피더스균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쥐에게 먹이며 한 달간 관찰했더니 실험 대상 쥐 35%가 증상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비피더스균에 있는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만 세포에 흡수돼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피더스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이 장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 세포에 흡수되어 스스로 농진청은 비피더스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유제품 생산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난감들이 빼곡히 들어찬 이곳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입니다. 가지각색의 장난감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합치면 1000점이 넘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새 것처럼 깔끔한 장난감이 공짜라는 사실에 두 번 놀랍니다. 저 장난감이 진짜 많아서 좋고요. 또 장난감이 다 소독돼 있어가지고 믿고 애기가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단순한 대여센터가 아닙니다. 장난감 병원이 있어 고장나 못 쓰는 장난감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병원을 거쳐가면 새 것처럼 뚝딱 살아납니다. 비싼 장난감이 고장나 난감해하던 부모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다 고장난 장난감을 가져오시면요. 건전지로 작동하는 장난감 부분에 한해서 소리가 안 나거나 동작이 안 되는 장난감들을 무상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장난감 소독이 한창입니다. 내 손자가 쓴다는 생각에 꼼꼼히 먼지를 닦아내고 몇 번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 가져가시는 분도 기쁘게 그렇게 또 깨끗하게 하는 걸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게 진짜 보람이 있구나. 아이 장난감 사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요즘. 이곳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행복감을 선사하는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어린 동생 앞에서 휴지를 가지고 마술을 시작하는 오빠. 아기는 손 안에 있던 휴지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광경에 눈이 커질 대로 커집니다. 동생의 재미있는 반응에 오빠는 다시 한번 감쪽 같은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세상에 이럴 수가 라고 말하는 듯 간단한 속임수의 표정으로 감탄을 쏟아내는 아기. 그 순수한 반응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흥겨운 라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소년. 이에 7세라 이를 쳐다보고 있던 개가 실력 발휘를 합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머리도 흔들흔들 소년의 동작을 곁눈질해가며 한판 춤 대결까지 벌이는데요.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모습이 흥이 많은 강아지네요. 한 호숫가에서 발을 담근 채 서 있는 경공. 갑자기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더니 뭔가를 물고 잔디밭으로 향하죠. 그 뒤를 따라가니 개 입안에 물고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리하게도 빵 조각을 미끼로 한 번에 낚시에 성공한 건데요. 란이라는 이 개는 주인으로부터 사람처럼 낚시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종종 거북이를 잡을 때도 있답니다. 마치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얻은 듯 살아있는 물고기를 품 안에 두는 애완견. 놀랄만한 낚시 솜씨가 기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성들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임신 출산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직장까지 다녀야 한다는 건 정말 고단한 일이죠. 내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저도 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면서 쏟은 눈물이 상당하니까요. 물론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은 직장 안에서 겪는 고충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서 무척 기뻤는데 계약직이 출산휴가까지 쓰려고 하느냐,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쓴 사람이 없으니 눈치가 보여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 맘 놓고 쓸 수 있어도 경력 단절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말씀들은 직장맘 그리고 예비 직장맘 분들께서 직장맘 지원센터에 자주 호소하시는 고충들입니다. 센터가 2012년 4월 개소한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7,000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직장 내 고충 상담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고충 상담이 83%입니다. 결국 전체 상담의 70%가량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직장 내 고충인 셈이죠. 현재 직장맘들에게는 출산휴가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어엿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아 검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는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더 보완되어야 할 법과 제도도 있고 계약직 같은 사각지대도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법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실제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숫자와 총 신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2013년의 통계를 보면 그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 5,300명이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 50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후반이 71%, 30대가 57%가량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공무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44만 명 출산에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출산휴가 사용은 제도의 강력함과는 분명하게 대비돼서 실제 사용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는 다른 이러한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내 눈치법, 즉 법으로 보장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회사 눈치 보느라 출산휴가를 맘 편히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해서 계속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기관인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직장맘 전용콜을 개통하였습니다. 서울시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하여 내선번호 5번을 누르면 직장맘 전용콜 상근 노무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만두라는 압력이 있거나 지방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 안내뿐만 아니라 직장맘 각자 상황에 맞는 밀착 지원,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육아의 모든 것 2016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세택 전시장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남미 국가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발진, 근육통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임산부의 경우 부작용으로 태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관련 국가 여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